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또 한동훈 후보 두 사람 간의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 한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결과가 발표됐네요. 역시 예상대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1, 2위가 돼서 과반 득표자는 없었습니다. 과반 득표자 나올 수가 없는 현재 구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데다가 한덕수 총리가 또 나온다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맥이 쭉 빠진 게 사실입니다.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은 또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당연히 관심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한동훈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긴장의 끈을 놓고서 당연히 뭐 김문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동안 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전에부터 대선 치른다. 뭐 윤 대통령 대선 뭐 이렇게 해서 탄핵 정국이 되면서 대선 치른다 하면서 준비를 했던 홍준표 후보 어찌됐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홍준표 후보도 대선 나온다,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선으로 물러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를 그동안 지원하고 지지하신 분들께는 좀 안타깝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후보도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여기서 모든 거 정계 은퇴하고 사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안철수는 어차피 안 되고 또 안철수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단일화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제시를 했지만 역시 이거 또한 저는 쉽지 않다. 왜냐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커요.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서 뭔가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찌됐건 한동훈 후보를 결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한 게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상한 게 있어요. 수상한 게 왜 수상하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저처럼 수상하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여론조사 제시하면서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홍준표가 절대로 한동훈 이길 수 없다. 김문수, 한동훈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미지수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결선 진출했다. 안철수 홍준표 탈락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파란색 바탕에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얼마나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건 일부러 이자들이 한 거예요. 이것을 발표 안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은 거의 90% 가까운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대선 후보로 볼 수 없는 그런 득표율로 지금 뭐 어쨌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뭐 중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의 뭐 90% 가까이가 지지하는 거로 해가지고서 지금 대선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그런 민주당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결과를 발표를 안 합니까?
지금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를 모른대요. 알면서도 공개 안 하는데 언젠가부터 이 국힘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요상합니다. 이것을 지금 발표를 해서 지금 한동훈하고 김문수의 격차가 어떤지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일부러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보니까 30일 날 양자 토론회를 거쳐서 내달 1일 날하고 2일 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씩 그리고 여론조사 50%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저는 뭐 국힘당의 당원도 아니지만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뭔 여론조사를 한다고. 이게 다 지금 한동훈으로 몰아주기 위한 그런 거다.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조작질을 해서 지금 이 득표율과 순위도 발표 안 하면 만약에 김문수 한동훈이 됐다. 그렇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또 전엔가 언젠가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이것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참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솔직히 없어가지고 이거요 지금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또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국민 여론조사 50%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조사. 자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굳이 국민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 그 득표율과 그리고 2위, 3위, 4위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1위는 얼마 나왔는지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김문수 후보도 역시 보면 요즘 하는 걸 보면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뭔가 좀 강하게 강력하게 그동안 많이 힘든 보수 우파, 애국 우파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나가 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갖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결론적으로 한동훈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고 단일화가 안 되고 또 서로 나쁜 이야기가 오고 가면 일단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국민이 실망을 해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정말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찍는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동훈 지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어주는 게 본인들이 지금 원하는 바예요? 어찌됐건 뭐 지지하는 거야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참 어떤 사항을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애국 우파 국민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아요. 보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좌파들은 그런 부분이 뭉치고 서로 자기가 밀어줘야 될 사람들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보수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아야소리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하고 이재명 둘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이재명이 찍는 사람은 당연히 좋다고 이재명 찍겠지만 그러면 한동훈이가 싫어서 이제 이재명 찍는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동훈 생각은 뭐냐면 어찌됐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국힘당 대선 주자가 됐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 치면 3자 대결로 갈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포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한동훈이 지지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이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 본인들 마음이니까 그것까지 제가 이래라 말해라 할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양쪽에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관상을 조금만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은 이 두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저 비열한 눈빛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게 선한 눈빛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저 찢어진 눈에서 보이는 저 살기와 저 눈빛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사주부려 관상, 관상부려 심상이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보다 못하고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 공자님도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얼굴에 보여주는 이 기운, 풍기는 이미지 이걸 놓고 보면 저는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다 같은 과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이는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배신 때리고 뻔뻔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재명이야 버금간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놈은 사악하고 한 놈은 흉악하다. 어찌됐건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이 뭐 여기서 100%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담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